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끈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처 이지선입니다. 우리가 호모 디지쿠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네. 제일 많이 나왔던 주제 어떤 걸까요? 지겹게 들었습니다. 뭐죠? 메타버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AI? 맞아요. 네네. AI, 메타버스, 뭐 인공지능, 무수히도 많이 다뤘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인공지능이 실제로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많이 배웠잖아요. 뭐 AI 예술가. 씬, 시인도 씬. 있고 미술가도 미술, 있고. 작곡가.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네. 저희 챗 GPT에 대해서 맞아요. 배웠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녹화하고 나서 이상하게 뉴스마다 다 챗 GPT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나 지금 배웠나 봐. 좀 뒤늦게. 네. 네. 오늘은 진짜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게 네. 지난 시간에 챗 GPT 얘기했잖아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챗 GPT AI 대혁명의 전주곡이라는 오! 주제입니다. 약간 이거 예. 터미네이터 보면 미래 사회에 네. 인공지능이랑 뭐 쌓아가지고 어. 거기에 그쵸. 전주곡 뭐 이런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챗 GPT, AI 뭐 관심이 많으시다면 무조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분을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AI 혁명의 미래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바로 이 AI 혁명의 미래 저자십니다. 정인성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성입니다. 자, 저희 호모 디지쿠스 첫 출연하신 소감이 네. 어떠세요? 제가 어딘가 출연할 땐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하반신이 찍히냐 아니냐. 왜냐하면 예. 바지가 불편하거든요. 하반신이 네. 찍히면. 예. 근데 여긴 보니까 되게 자유롭게 입고 오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렇구나. 지금 그래서 앉아 계시니까 좀 편하신가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의자도 편하고 분량 막 넘어갈 수도 있어요. 계속 떠들다가. 네. 좋습니다. 약간 독특한 캐릭터신 것 같은데요. 아니, 몰래카메라야? 뭐야? 잠깐만, 지금 되게 계속 해보세요. 아니, 저자님이셔가지고 네. 되게 근엄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금 말씀을 시작해 주셔서 저희 오늘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작가님이 음. 쓴 책을 보니까 음. AI 혁명의 미래라고 했잖아요. 네네. 혹시 전공이 무엇인지 네, 여쭤봐도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어. 네. 실제로는 이제 반도체 회사에 몇 년 있다가 그 인공지능 회사 쪽에 있는 그 동료들과 한번 합류를 했죠. 직을 좀 합쳤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동료랑 같이 책을 쓰게 됐죠. 이야. 저희는 아무리 배워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저희 왜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진짜.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도 저희가 장난처럼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네,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인공지능 기술이 언제부터 좀 핫해지기 시작했냐면 2012년부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핫했던 거는 사실 시각 쪽, 그 사물인식 이런 쪽에서 핫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인공지능 하면 터미네이터가 빨간 안광을 막 내는 그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 카메라의 안면 인식 이런 거 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새 이미 터미네이터가 여기저기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인공지능 뭐 10년 됐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네, 최근에 들어서 챗 GPT 때문에 더 많이 더 많이 알게 듣죠. 되거든요. 챗 GPT의 열풍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재밌고 제 입장에서는 진작에 있었으면 좀 제가 책을 2권 썼는데 좀 책 쓰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글쓰기 좀 편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책을 쓸 때 제가 문법 교정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 네네. 챗GPT 같은 게 있었으면 좀 더 빨리 교정을 해서 빨리 내놨겠죠. 근데 이게 챗 GPT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뭐 AI 작곡이건 AI 시건 어느 정도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 챗 GPT라는 거는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방비한 상태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학습이란 개념이랑 네. 인공지능의 학습 개념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인공지능의 학습은 굉장히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 잘 움직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챗GPT도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부분은요, 변화하지 않아요. 그 인터넷에 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인공신경망 자체가 막 변화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화
대화형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었잖아요. 네. 그래서 챗GPT에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저희가 대화를 하면은 저는 챗GPT랑 그 한 줄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그 몇천 단어 대화를 한 번에 다 집어넣어서 답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챗GPT 입장에서 현재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 5번째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답, 두 번째 질문 이런 걸 다 합쳐서 넣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마치 우리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든 것이죠. 근데 대화의 형태만 빌린 거지 여전히 학습 중인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판기 버튼 눌러서 그 음료수 나오는 거랑 비슷한 형태인데 자판기 버튼 누를 때마다 이제 과거의 대화 기록을 다 넣어준다 이런 느낌인 거죠. 챗 GPT 한번 그 이후에 써보셨어요? 네네, 써봤어요. 어때요? 아직까지 나를 모르고 있지. 아직까지 나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챗 GPT 예. 바보 같은 녀석 태진님을 모르다니.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저 선배님인데 보통 누구나 다 자기를 검색하잖아요. 네. 근데 성별을 바꿔서 설명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학습은 많이 되어 있진 않다. 그러면은 챗 네. GPT 인간보다 아직은 덜 똑똑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것도 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정해진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 보통 인간이 평생 가도 못 볼 만한 데이터를 막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뒤집어 보면 인간처럼 한두 번 보고 얼굴을 기억하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화 내용을 과거 거를 다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넣어줄 수 있는 게 몇천 단어 안 돼요, 실제로는. 네. 저랑 챗GPT의 대화가 몇천 단어 넘어가면 아예 과거 대화를 까먹어버리는 형태로 움직이는 거죠. 초거대 인공지능. 이게 보니까 인간의 뇌와 닮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제 완전히 닮지는 않았고 인간 뇌가 그 학습하는 특징이랑 결과를 내는 특징 일부분을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차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원래 일반 프로그램을 짜면 순서도를 가지고 짜요. 예를 들면 계좌에서 10,000원 출금하고 싶은데 계좌 잔고에 10,000원이 없으면 출금이 안 되죠. 그런 거 다 지금 말한 거 제가 순서를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식으로만 일을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개나 고양이를 구분해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 구분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설명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구분했는지? 그냥 보고.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원래 프로그램이 안 써졌거든요. 그런 일들을 시킬 수 없었어요, 프로그램한테. 근데 이제 인간이 학습하는 구조랑 뭐 인간의 그 인공신경망 구조를 좀 따라해서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어들이 어렵고 좀 거창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되게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했는데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석도 있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 뇌세포 자체가 개별 뇌세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신호가 하나 들어오면 그 신호를 뒤에 있는 다른 뇌세포로 전달해 주는데 세기가 좀씩 달라요, 보낼 때. 그런데 그거를 쭉 보내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개고양이도 구분하고 여기서 뭐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단순한 구조들을 엮어갖고 어떤 역할을 주는 거 이런 걸 따라했다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 요즘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초거대 AI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데 실제로 대기업에 또 몸 담으셨었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나왔던 때는 아직 챗GPT 열풍이 불기 전이라서 그 당시에는 다만 기업들 중에 이제 그 인터넷이나 IT 하는 회사들에게는 꽤 중요한 물건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 챗GPT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건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쪽에서는 되게 원래 후발주자였어요. 맞아요. 네. 빙이라고 부르는데 빙. 그쪽 검색 엔진을 한 자릿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신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시장을 한번 탈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네. 어떤 회사들에겐 되게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죠. 실제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지금 챗 GPT를 서비스의 접목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들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자,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챗 GPT 올라탄 기업들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세계적 열풍을 부른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의 업무적 활용성에 주목해 최근 한 달 사이 국내 IT 업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챗 GPT에 기반한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은 챗 GPT에 기반한 건강 AI 챗봇 서비스를 지난 21일 출시했다고 하고요. 건강 시술과 관련된 사용자 질문에 1초 내로 답변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 사용성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팀 스파르타도 이달 초 코딩을 배우는 수강생들이 오류가 난 자신의 코드를 붙여 넣으면 챗GPT가 실시간으로 이를 분석해 몇 초 만에 오류 원인을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대기업들도 챗GPT를 상용화 서비스에 도입하는 등 업무적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삼성 SDS 역시 업무 자동화 솔루션에 챗GPT 기능을
기능을 도입해 반복적인 작업의 능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챗GPT를 서비스에 접목하는 것은 이미 글로벌적인 흐름이며 기술이 정교화될수록 접목되는 분야가 더 넓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 중입니다. 아, 네. 와. 이렇게 많이 상용화되면 네. 어떻게 세상이 바뀔까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생각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가 개발이 될 텐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기존 챗봇들과 제일 큰 차이는 이게 상호작용이 좀 된다는 거예요. 네. 원래 우리 뭐 상담용 챗봇 이런 거 눌러보면 버튼 기반인 것도 있고 잘 모르면 갑자기 뭐 상담원한테 연결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챗 GPT 같은 거는 거의 몇천 단어의 과거 우리 대화를 보면서 요약들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되죠. 뭐 호모디지쿠스 몇 화 요약해줘 그러면 얘가 요약을 해주고 네네. 전편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 맞아, 요약할 맞아. 능력이 있죠. 얘가. 네네. 그러면 그 두 개 합쳐서 요약해줘 하면 이런 게 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되게 응용처는 굉장히 크죠. 제가 책은 뭐 몇십만 단어를 쓰니까 책을 써달라고 하는 건 되게 힘들겠지만 네. 이게 책의 특정 문단을 요약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챗 GPT 지금 응용법은 알겠는데 네.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예상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사무 업무에 큰 혁신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존 챗봇들 중에 이제 좀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말로 무언가 시키고 글로 무언가 시켜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산업혁명 수준일까요? 뭐 아직은 지켜봐야죠. 아직은 지켜봐야 왜냐하면 이 돼요. 기술 자체가 지금 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당연히 문제는 있거든요. 네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은 그 학습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사이즈가 클수록 학습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이 챗GPT를 사용하려고 하는 영역이 뭔가 데이터가 자주 변한다. 네. 이러면 이쪽은 바로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저라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슈퍼컴퓨터로 학습을 시킨 건데 몇백 일 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학습이 오래 걸리면 뭐 한 달마다 무언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그런 서비스엔 쓰기가 힘들겠죠, 실제로. 네. 정치나 네. 뭐 연예계 뉴스는 뭐 손도 못 대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짧은 뉴스를 주고 요약해달라 이런 건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고정된 지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아하.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책을 쓰셨잖아요. 예, 예. 책 쓰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작가님, 책을 한마디로 요약해줘. 그런 식으로 쓰면 챗GPT는 그러면 그 몇 천자밖에 요약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요약할 수 있는 건 이제 저밖에 없는데.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네. 기술을 알자 이런 거예요. 뭐 지나친 낙관주의나 비관론에 빠지지 말고 기술을 보고 이제 부리자, 사람이 부려야 된다 이런 결론이라고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위에서 제대로 가지고 놀자, 네. 누리자, 부리자. 데이터가 양질이면 그렇게 프로그래밍 대답을 잘하는데 제가 데이터가 많지 않은 영역에 대한 거는 아무리 학습시켜도 잘 안 돌아갈 거거든요. 그럼 제가 기술을 잘 모르는 채로 그쪽 사업을 시도하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관련만 있다고 무조건 다 주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구분하는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떤 기업이 예를 들면 챗GPT 쓰겠다라고 하면 정확히 챗GPT 이해하고 말하는지 이거를 보고 고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역은 데이터가 그 투명한 데이터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챗GPT를 학습시킬 만큼의 데이터 양이 없거나 혹은 데이터는 있긴 한데 학습을 뭐 몇 주마다 한 번씩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 모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기업이라면 전 투자를 안 하겠죠. 이게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챗GPT가 갑자기 터미네이터처럼 스카이넷 만들어서 이제 지구 정복을 할 거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기술이 발전한 방향을 봤을 때 옳진 않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겠죠. 저희가 뭐 인터넷이 돌아가는 원리, 와이파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 모르는 것처럼 그 원리를 저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주 깊이 이제 알 필요는 없는데 대강 얘가 어느 쪽으로는 발전하기 힘들고 어느 쪽으로는 쉽게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건 알아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단어 몇천 단어만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길이 늘리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의 전 형태인 GPT-2가 대충 한 1,500단어 정도 한 번에 봤을 거예요, 대화를. 이제 한 3,000 몇 단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배 늘리기 위해서 신경망 크기가 100배 커졌어요. 2배 늘리기 위해 100배씩 그 인공신경망의 크기를 키울 수 있겠느냐. 이런 건 생각을 해봐야죠, 다들. 예. 네. 작가님 상당히 똑똑하시네요. 네. 처음에는 녹화 시작할 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엄청 똑똑하시네요. 막 저절로. 저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예. 그럼 제가 이번에는 예. 우리가 AI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특별한 조사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설명 가능한 AI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AI 서비스에 설명성을 붙이려는 시도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AI의 설명 가능한 XAI 개념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시장 조사 업체 리서치앤마켓은 전 세계 설명 가능한 AI 시장 규모가 2020년 35억 달러에서 2030년 2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XAI는 AI가 오류를 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AI의 결과는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만들기 위한 분석 모델인데요. XAI의 시장 상황은 사용자 간 신뢰도를 제고하고 제품의 약점에 대한 이해도 향상함으로써 성능을 극대화하는 등 고객 유지율 향상 및 재고 관리 개선과 같은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고요. AI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는 기사 같네요. 근데 XAI. 제가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다 알아듣고 또 설명도 해준다는 거잖아요. XAI.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작가님? 이제 사실 이거는 개발하는 관점에서 좀 더 중요한 건데요. 네.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인공지능한테 개와 고양이 구분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그 인간은 그냥 이건 개고 고양이고 스스로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 개발할 때도 똑같이 좀 문제로 다가와요, 실제로 해보면. 왜냐하면 인공신경망이 정답을 말하기도 하고 오답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이죠. 네. 이제 예전에 인공신경망이 좀 작을 때는 그래도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물인식 신경망을 이렇게, 이 신경망이란 게 여러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앞에 층에서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면 첫째 층, 둘째 층을 쭉 가면서 마지막 층에선 고양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안이 실제로 어떻게 학습되는지 보면요. 얘는 그래도 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데이터를 넣어서 계속 학습시키면 그 층 중 어떤 거는 가로선만 막 구분하고요. 어떤 건 막 동그라미에 반응하게 이렇게 인공 세포들이 이렇게 쭉 변해가요. 그러면 그 뒤에 층이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제 동그라미랑 가로, 세로 선을 막 어느 세기로 받아요. 그럼 예를 들면 동그라미가 주요하고 가로선이 좀 많으면 이거 눈일 거고 그리고 세로선이 많으면 얼굴의 요 부분일 거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고양이 얼굴이다 아니다 이런 거 알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챗GPT 같은 거는 그런 층이 90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질문이랑 전에 했던 대화를 넣으면 그거를 첫째 층에서 막 처리해서 무언가 값으로 바꾸고 그걸 그 다음 층으로 보내고 하는데 90 몇 층인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이게 답이 나오긴 했는데 몇 번째 층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겠어요, 여기서? 모르죠. 네, 그래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아하. 그래야 개발도 편해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이게 얼마나 믿음직한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신뢰도가 정말로 높아진다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얘 말이 다 그치. 참이야. 얘 말이 다 진실이야. 그러면은 인간과의 어떤 신뢰도 이런 거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얘는 사람인가? 인간 고유의 어떤 영역을 네. 침범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신뢰가 드네요. 생겨버리면. 다행히도 지금은 그 실시간 학습을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먼 미래고 그렇게 실시간 학습이 되는 인공지능이 행여나 나온다.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인공지능이랑은 아예 다른 기술이에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역사를 40년 얘기하고 IBM이 한 30년간 인공지능을 이끌었다고 했는데 네. 2012년에 나온 인공지능은 완전히 단절적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진짜 인간처럼 변해서 우리가 믿고 그런 미래에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아마 지금 있는 챗GPT 기술이랑은 완전히 단절적인 기술일 거예요. 네. 저 되게 좀 무서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그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것조차 인공지능이겠지만 아무튼 네. 그 기술이 등장해서 신뢰를 주는 걸 넘어서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얘가 배신 때리는 거야. 나를? 사기를 치려고. 이거 얼마야? 그러면 지가 돈 더 먹으려고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런 세상도 올까요? 뭐 그거는 지나봐야겠죠. 그건 사람이 개발한 사람이 알아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다행히 말씀드렸지만 챗GPT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폰이 나왔을 때 이건 혁신이다. 그래서 저희 손 안에 이제 컴퓨터 들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정말 쉽게 스마트폰의 등장과 챗 GPT의 등장에서 질문 좋다. 질문 좋다. 조금 더 의미 있는 건 스마트폰의 등장?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너무 얽매일 필요 없네. 챗 GPT. 그 별거 아닙니다. 그래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도구 중에 하나. 도구 중에 하나인데 저는 너무 기대돼요. 이게 앞으로 일반적인 예. 제품이나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이제 제품들의 상호작용성은 확 올라가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리고 전 특히나 오피스 같은 것들, 제가 오피스 안에서 원했던 많은 기능들이 이제 좀 자동화가 되겠죠. 프로그래밍 질문을 막 하다가 챗GPT한테 뜬금없이 그 텍사스 사투리로 말해줘 이런 걸 하면 또 이게 돼요. 돼요? 네, 됩니다. 된다고요? 예. 오. 그러면 뭐 요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문어
영어체인데? 네, 그래도 돼요. 그러면은 네. 경상도 사투리로 해줘 이것도 될까요? 저 한글로는 안 써서. 오,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진짜. 예. 네. 인공지능 개발 능력이 좀 높은 기업들 어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챗GPT를 보시면 데이터 획득하고 정제 잘하는 기업들이 중요하죠, 이쪽에선. 왜냐하면 챗GPT 그 전 논문, 이제 GPT-3 논문을 보면 그 40테라바이트 정도, 네. 이게 흔히 쓰는 그 컴퓨터 저장소의 한 40배에서 80배 정도 오우. 되는 문자열 자료만 모은 거예요. 그림 같은 거 하나도 아. 없고.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실제로는. 근데 이거 학습시키려고 데이터를 680기가바이트? 네. 거의 그러니까 한 2%도 안 되게 남기고 전부 없앴어요. 그 이것만 봐도 이거 데이터 고르는 것부터가 힘들다는 걸 알 수 그러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학습시키는 시간 동안 실제로 만든 데이터도 전부 학습을 못 시켰어요. 그 논문을 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으니까, 신경망이 크면.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가치 있는 데이터, 이제 학습했을 때 효과가 좋은 데이터 골라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겠죠. 데이터에 어떤 장벽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엔 인터넷은 데이터가 무한하니까 점점 인공신경망이 덩치가 커지면 자동으로 똑똑해지고 뭐 터미네이터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거 2년 전 논문이죠.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게. 그때도 데이터를 골라내는데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 챗 GPT 때문에 네. 지금 반도체들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앞으로 전문 AI 반도체는 또 막 개발이 돼야 되겠죠? 무엇이 있을까요? 뭐 지금 많은 반도체들이 다양한 쪽들을 노리고 있는데 챗GPT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썼던 그 사물인식 이런 거는 인공신경망의 크기가 수백 메가바이트에서 수 기가바이트 정도 됐어요. 예. 네. 근데 이쪽은 300 몇 기가바이트 아니면 600 몇 기가바이트 할 거니까 몇백 배가 큰 거죠, 신경망의 크기가. 아, 네. 그래서 그 거대한 신경망을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반도체들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겠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챗GPT가 어떤 사업으로 나아가고 싶냐, 어떤 걸 시도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를 뭐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학습을 시켰을 텐데, 이게 그 검색 엔진이나 단순히 문장을 요약하는 그런 도구라고 하면 학습을 자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잠들었다가 3년 뒤에 깨어나도요, 뭔가 글을 요약하라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네. 난생 처음 보는 거여도 아마 요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쓰고자 하면은 신경망의 어떤 효율성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학습 자주 안 할 거니까. 네. 만약에 제가 할 인공신경망으로 하고 싶은 이 챗GPT로 하고 싶은 사업이 학습을 자주 시켜야 되는 물건이다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로는 잘 안 되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반도체는 거대한 신경망 학습 시간을 10분의 1로 줄여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반도체들이 유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뭐 미래를 내다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네. 챗 GPT를 활용한 이러한 서비스나 이런 제품들은 그래도 좀 일상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있는 걸로는 역시 오피스 쪽, 오피스. 네, 그 사무 뭐 예를 들면 엑셀도 제가 뭐 데이터 같은 거 정리하고 싶잖아요. 네. 이런 데이터를 정리해줘, 그러면 그것도 정리하는 함수를 만들어줘요, 이게. 이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분명한데 엑셀 쓰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생산성이 확 올라갈 거예요. 업무를 볼 때. 저는요, 이런 생각해요. 제 머릿속에 만들고 싶은 애니메이션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이런 모습들을 내가 올려서 사람들이 나라는 성우를 알게 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 그리고 AI 그림 그려준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뚝딱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그러게요. 들거든요. 뭐 그런 생성 쪽 모델도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만 우리가 그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 원하는 걸 잘 모르죠, 우리도. 네.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프롬프터, 그 입력값이죠. 입력을 여러 번 치면서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의외로 지금 보는 챗GPT 자체보다는 그 생성 쪽이 훨씬 그 쓰기 좋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전 그래서 우리가 챗GPT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일러스트 그려주는 인공지능,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학습시키기가 쉬운 편이에요, 훨씬. 네. 왜냐하면 챗GPT는 1조 원 투자를 받아서야 처음 개발을 했는데, 지금 일러스트 그려주는 그런 인공지능은 투자 안 받고 10명이서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요? 이거는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인공지능은 이런 형태예요. 제가 뭔가 글을 적으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밑그림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그림 그려놓은 거에 해시태그가 막 붙어 있잖아요. 네. 호모디지쿠스 하면 호모디지쿠스 로고에 뭐 여기 출연자들 그려져 있을 거고, 남자 그러면 남자 근육질 하면 근육질 남자 해시태그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자체가 데이터죠, 사실은.
이 인공지능 학습시킨 거의 핵심은 제가 원하는 입력,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예. 그거랑 출력값, 그림이죠. 그 쌍을 만드는 것인데 그 쌍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힘들었고 혁신인 이유도 그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를 구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걸 어떻게 했구나. 구했니? 이런 거죠. 작가님 너무 섹시해요. 아, 갑자기 무슨 소리 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남자가 말하면 좀 당황스러워. 아니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두 마시고. 번째 출연은 없는 아니 설명 자체를 굉장히 알기 쉽게 해주시니까 네.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진짜. 아, 아니, 이게 저- 챗 GPT가 그냥 막연히 어려워서 기사도 피로감을 느껴서 많이 안 봤거든요. 네. 저희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저 감동적입니다. 물리학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풀악셀을 밟고 이해 못할 얘기를 막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작가님 근데 말씀하실 때 눈이 초롱초롱 빛나요. 그러니까요. 네. 덕업 일체가 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이 책은 혹시 실례지만 몇 년도에 출시가 된 책이죠? 작년 말에. 작년 네. 말에. 따끈따끈하네요.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챗 GPT 관련 서적들이 다 베스트셀러던데. 그전에도 썼던 책이 있으니까. 책도 여러 권 있으시구나.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네. 속에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넘길 건 넘겨야 되고 또 주목할 건 주목해야 돼야지만이 네. 진정한 AI 대혁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공이 물리학이라고 하셨죠? 네.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문예 창작인데 네. AI 대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일상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뭐 일자리를 뺏길 것 같다, 뭐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생각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되게 세상이 뭐 유토피아가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불 만들고 바퀴 만들고 산업혁명 했던 거랑 비슷한 인간이 쓸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 수천 년간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저희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바뀔 것 같았고 뭔가 바뀌었지만 우리는 계속 지금도 새로운 그쵸. 어떤 기술들을 접하고 그거를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멋있다. 그러니까 일상이라고만 들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설명을 설명이 붙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 오늘 조금 더 긴 시간이 있었다면 더 재밌는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 출연을 찾아야죠. 저희 프로그램? 딴 거? 다른 거. 프로그램. 누구든 불러준다면. 좋습니다. 네. 어려운 주제 알기 쉽게 어떤 곳에서든지 계속 앞으로도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인선 작가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가 우리 생활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좀 두려움 느끼지 마시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고 준비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말 그대로 일상 속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도움을 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